대통령 후보 이재명, 그는 말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테러, 구속위기, 계엄령, 그리고 끝없는 비난까지. 그가 지나온 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대통령 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리고 무리한 기소로 구속될 뻔하기도 하고 네. 계엄에 의해서 사실 그것도 목숨을 맞아요. 잃을 뻔하고 네. 피선거권 박탈될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년 이재명한테 네. 지금 겪으신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야 재명아 너 요렇게만 하면 대통령 되거든? 네. 너 대통령 할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좋은 것만 써놓으면 또 기대를 하고 또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네. 상황을 알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힘드셨다는 거네. 그게 실제 힘들죠. 아 그래요? 네, 실제 힘들고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하겠냐 네.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밀려온 것 같아요. 거의 끌려온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의 의지보다도 어떻게 내가 그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셨다. 아 저는 성남시장 할 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그때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당하긴 했죠. 먼저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호되게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요 없는 사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때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편하게 괴롭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역할이 바뀐 거예요. 3년밖에 못 했잖아요. 저는 네네. 최소 재선은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젊고 재선을 또 하고 싶어 하셨죠. 하고 싶었죠. 경험을 더 하고 싶어 근데 했어요. 갑자기 어제 상황이 그래 됐고 낙선 후에는 그야말로 거의 지옥이었죠. 네. 거의 지옥. 근데 뭐 그때는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안 견디면 어떡할 거냐. 견뎌내야죠. 네. 저를 위해서도 뭐 다른 세상을 위해서도 그냥 견뎌낸 거죠 그냥. 그 이후로도 사실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 뉴스를 다루기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칼로, 그렇죠. 법으로 네. 하나 더 있어요. 펜으로. 음. 명예살인 당할 맞아. 때 완전 매장 당할 뻔했죠. 맞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총으로 뭐 그런 얘기가 맞아.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뭐 좀 비정해 보일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비정하세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국민에게는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들어보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지각하고 술 먹고 국회 무시하고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데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네, 네. 그렇죠.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뭐 고사를 굳이 인용하자면 맹자가 그 얘기를 했던가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공자의 말씀입니까? 자우지간에 그런 얘기했대요. 이제 그게 또 고소당해요. 팩트 체크하세요. 어제 말하기 너무 어려워. 이걸 누구한테 당하냐? 노노야 맹자야. 빨리 해 제발. 이걸 누구한테 당하냐? 누구야? 근데 이게 이제 네. 사람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준다. 하늘이 시련을 하늘이 준다. 신을 준다. 성경에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현실 세계 속에는 이제 링컨이 한 말이죠. 그 사람이 선거에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중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쉽게 권력을 얻으면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아요. 어렵게. 우리 최강하고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이거 놀리지 마세요. 저 국회의원 될 때 쉽게 됐어요. 지금 이제 연단의 과정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5,200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위안 삼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나한테 막 서운하다고 뭐 이럴까봐. 근데 저는 반면에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사실 진보 진영의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기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뭐 윤석열이 이랬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그럼 말이 돼? 이게 네.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그건 달라서 맞아요. 아마 이제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여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바꿔야 돼 했는데 여론이 막 막아.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하거나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제 판단이 다른 건데 국민 판단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은 해보되 그게 결국 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그 뜻을 따를 네. 수밖에 없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네. 저도 나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이재명 후보를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모습과 지금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네. 아까 이제 그 맹자께서 뭐 그 고자장이라는 거에 쓰신 뭐 5가지 시련을 준다 네. 뭐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셨다고 내가 좀 웃잘았죠. 그때 한번 그랬죠. 그랬었죠. 예. 후보가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처럼 이제 도지사도 내가 한 번 더 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었고 네. 또 국정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했는데 네. 갑자기 큰 책임이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예를 들면 정규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여유가 생기고 깊이가 있어졌다는 말씀을 하거든. 그게 사실은 그 운명적으로 여러 번의 고비가 없었으면 네. 저는 그게 안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그 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 주변 참모들이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제 개인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구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막 누가 지적하는 건지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국회에 숨어 있었다 체포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무서워서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최종 지휘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매겨놓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이 순서를 매겨놓고 그때 그러게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잡히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건데 그 표현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아, 무서워서 숨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한동훈 얘기는 그만하시죠. 아니 뭐 귀해 죽겠는데 시간이 그런 말씀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누구 흉보는 꼴이 되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요건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이 후보들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렇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계엄을 대하는 방식이 후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계엄을 대하는 방식 여실히 드러나네요. 완전히 차이가. 드러났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솔직히 이번 대선은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면 여기서 사실 끝난 거죠. 맞습니다. 끝난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보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 그 누가 가르쳐줘? 뭐 어떻게 하라 매뉴얼이 있어?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많은 국민들은 근데 그걸 다 까먹고 뭔가 또 어떤 국민들은 야 정말 윤석열 씨가 한 말처럼 2시간 해프닝이지 누가 죽었어? 이렇게 또 생각해서 왜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야, 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사실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재명을 찍지 못하는, 이재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 가장 큰 걸림돌. 제가 완벽한 또 제대로 정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인 흠도 사실은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 좀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화돼 있었어요. 네네. 그냥 상대는 원수예요. 그냥 그 선악도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진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네. 증오, 적대, 혐오 이게 저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제가 반통령, 대통령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창 회장, 뭐 예를 들면 동호 회장도 원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선거할 때 이쪽 편이었다 이쪽만 챙겨 저쪽은 막 밀어내고 이러면 모임이 깨져버리죠. 네. 그래서 이 통합이 이 리더 소위 지도자의 최고 덕목인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부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부를 끌어안고 상대를 제거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혐오하거나 대립을 시켜 싸움을 시켜요. 이제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무책임해도 편으로 나눠진 그들은 그쪽 편을 들어요. 예. 저쪽 편은 배제를 하니까 이 실제로 했던 게 박정희가 영남 호남을 갈라서 싸움을 시키면서 영남에 기대 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남자 여자를 가른다든지 네. 노인과 청년을 가른다든지 네.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른다든지 자꾸 편을 갈라요.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그 노동자와 자본 그 경영자를 또 가르고.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일종의 통치 기술, 정치 기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나라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아, 네. 이제 그것도 한 원인이다. 이재명은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뭘 해도 무조건 미운 거죠. 그러니까 증오, 혐오 이게 결국은 죽여버려야지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 대결 정치예요. 네. 이걸 어떻게 일단 줄이실 수 그러니까 있는지. 그거를 오늘 네. 오늘 그 장벽 이재명에게 결코 다가설 수 없는 이 장벽을 조금이라도 이거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할게요. 나의 부족한 소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재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죠. 과거에 있던 상처들. 네, 야, 요 네. 표현 좋다. 음,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험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가난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고 먹을 거 가지고도 싸워야 되는 처참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기는 상처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흔적처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 슬프게도 개인적 상처인데 전 국민이 다 그 상처를 봤어 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죠. 운명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좀 장벽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 좀 부탁 좀 해봐요. 우리 그 유권자분들한테. 생각해요. 예. 누구든 상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족 간의 최진봉 교수님은 순결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들어드리려고 했더니 근데 그 예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느꼈던 그 상처들을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의 어떤 분에게 계속 문제를 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든 그걸 끄집어내서 누가 자랑스럽게 나는 정말 당당하다 얘기할 수 있겠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님 그걸 수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좀 제발 그 문제로 더 이상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를 이제 그 딛고 이제 아까도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딛고 이제 성숙해지시고 변화하시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갇힌 분들은 조금은 좀 달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 주변에 저랑 생각이 네.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설득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동안 너가 뽑았던 저랑 동갑인데 골수 고수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부모님이 찍으라는 거 찍었고 예. 너가 뽑은 대통령들의 최후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속았을 지영정 다른 선택을 해야 욕을 할 권리도 생긴다. 그냥 속았다 치고 그럼 다른 선택을 40년 만에 한 번이라도 해봐라. 네. 저는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진영 논리 두 번째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뽑아야 욕할 권리도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내가 마지막 뽑아도-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 예. 사과를 하고 나면요 진정한 사과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침을 뱉고 욕설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유권자를 자꾸 비난하지 마시고.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그러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고.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본인 스스로 생각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받아주는 것도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많이 수용하고 계세요. 네.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결하거나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뭐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우리 안 하잖아요. 와, 그거 안 하셨어.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 이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